안녕하세요. 혹시 생각만으로 기계를 움직이는 세상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기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BCI가 인공 보철 분열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아주 쉽고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만약에 생각만으로 로봇 손을 움직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은 소리냐고요? 아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특히 팔다리를 잃은 분들에게는요, 이게 더 이상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우리가 줄여서 BCI라고 부르는 이 기술이 그분들의 삶의 질을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약속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좋아요. 그럼 BCI가 정확히 뭘까요? 연구 논문을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딱 포착해서 그걸로 외부 장치를 움직이게 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의 생각과 저 바깥의 기계 사이에 직접적인 다리를 놓아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한 게 이거죠. 도대체 어떻게 뇌가 내리는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바로 그 생각을 감지하는 데 쓰이는 핵심 기술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머리를 열지 않고 쓰는 비침습적 기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EEG랑 FNIRS인데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간단히 말해서 EEG는 뇌의 전기적인 수다를 엄청 빠르게 엿듣는 방식이고요. 반면에 FNIRS는 뇌가 에너지를 얼마나 쓰는지, 즉 혈액의 산소 농도를 보고 알아채는 방식이에요. 보시다시피 각각 아주 뚜렷한 장단점이 있죠. 먼저 EEG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건 뭐랄까, 뇌에서 벌어지는 엄청나게 많은 전기 신호, 그 대화를 실시간으로 엿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속도는 정말 빠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점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와이파이나 휴대폰 신호 같은 아주 작은 전기적 잡음에도 너무 쉽게 방해를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럼 FNIRS는 어떨까요? 이건 뇌를 위한 일종의 피트니스 트래커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뇌의 어떤 부분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그쪽으로 몰리는 혈액의 산소량을 측정해서 알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을 좀 움직여도 신호가 안정적이라는 큰 장점이 있어요. 다만 혈액이 반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약 2초 정도의 딜레이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죠. 자, 기술은 알겠는데 그럼 진짜 어려운 문제는 뭘까요? 연구자들이 지금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핵심 과제는 바로 이겁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상상만 한 움직임을 어떻게 정확하게 읽어낼 것인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운동심상, 영어로는 모터 이미지, 줄여서 MI라고 부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실제로 팔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으로 내가 지금 팔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생하게 상상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당연히 팔다리가 없는 분들에게는 이 상상이야말로 보철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근데 여기에 바로 큰 난관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만 할 때 나오는 뇌신호가요, 실제로 몸을 움직일 때 나오는 신호보다 훨씬 약하고 또 엄청 불규칙하대요. 비유하자면 시끄러운 파티장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를 알아들으려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러니 이걸 정확하게 이건 주먹을 쥐려는 신호구나 하고 분류하기가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먼저 오프라인 실험은 일단 데이터를 잔뜩 모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차분히 분석하면서 최고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는 거고요. 반면에 온라인 실험은 그야말로 실전입니다. 실시간으로 생각을 행동으로 바로바로 옮기면서 이 시스템이 진짜 쓸만한지 그 성능을 테스트하는 거죠. 바로 이 다이어그램이 온라인 실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보세요. 뇌에서 신호를 딱 잡아서 컴퓨터가 그걸 빠르게 처리하고 로봇 손을 움직이는 제어 신호로 바꿔주는 거죠. 그럼 사용자는 그 움직임을 눈으로 보면서 내 생각이 통했구나 하고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그리고 다시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순환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오프라인 과정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수집된 날것의 신호에서 잡음을 걸러내는 필터링부터 시작해서 그중에서 정말 의미 있는 특징만 쑥쑥 골라내는 작업까지
아주 여러 단계를 거치죠. 이렇게 해서 결국 시스템의 핵심 두뇌 역할을 할 아주 강력한 분류 모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확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엄청나게 정교한 사전 작업인 셈이에요. 자, 그럼 이 상상 신호가 약하고 불규칙하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이 논문이 제시하는 아주 획기적인 해결책이 나옵니다. 네, 바로 두 기술의 장점만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논문에 나온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의지의 높은 시간 해상도와 FNIRS의 공간적 정밀성 및 움직임에 대한 강인함의 이점을 모두 활용하여 더욱 포괄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난 신경 인터페이스를 만든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의지의 빠른 속도랑 FNIRS의 흔들림 없는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거예요. 서로의 약점은 기가 막히게 보완하면서 훨씬 더 강력하고 똑똑한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막대 그래프가 바로 그 확실한 증거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난 몇 년간을 보면 압도적으로 EEG 단독 연구가 많았죠.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하이브리드 연구가 아주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기술을 융합하는 것. 이게 바로 BCI 분야의 미래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강력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잠재력을 100% 터뜨려줄 마지막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EEG와 FNIRS가 쏟아내는 이 복잡한 뇌 신호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거죠. CNN이나 LSTM 같은 딥러닝 기술 덕분에 일부 오프라인 연구에서는 정확도가 무려 20% 가까이 껑충 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기술 발전, 이게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술이 그리는 큰 그림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할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이 표 하나에 완벽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EEG는 뭐다? 속도. FNIRS는 안정성. 그래서 이동하면서 쓰는 실제 환경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이브리드. 이건 시스템이 좀 복잡해지긴 하지만 최고의 성능과 신뢰성이 필요할 때 바로 그때 필요한 궁극의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생각으로 기계를 움직이는 건 이제 가능한데 진짜 문제는 상상만 했을 때의 희미한 신호를 읽어내는 거다. 이게 가장 큰 숙제고요. 둘째, 그래서 이 숙제를 풀 가장 유망한 방법은 바로 EEG의 속도와 FNIRS의 안정성을 합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복잡한 신호들 속에서 보물을 찾아내려면 결국 고도화된 AI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과 기계의 경계가 점점 더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봇손을 움직이는 걸 봤지만 이 기술이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한다면 과연 우리는 다음엔 또 무엇을 그저 생각만으로 제어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